자, 첫 번째 순서 오늘 수요일 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가장 핫한 정치 이슈들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7.27이 이 정권 협정을 한 날이라는 걸 예.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10% 안 될 겁니다. 거의 안 될걸요. 네. 10%는 안 될 거예요. 그날은 북한에서는 성전 기념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안보 의식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첫 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권 얘기 일단 뭐 제목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흘렸나 들켰나로 잡아봤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다들 뭐 보셨죠? 기사도 보셨고 대통령 윤석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권성동 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엄지척하면서 뒤에 뭐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서 권 대행이 해명을 했습니다. 아침에요. 90도로 사과하면서요. 그거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자 주고받은 게 아침 11시, 12시 다 되셨는데 저 문자 찍힌 게 본회의 한창일 때 오후 4시쯤이었는데 저걸 저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열어서 본 게 저걸 정치구리가 꽤 높으신 권성동 대행이 과연 몰랐을까?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본인은 부주의, 프라이버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했는데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이 문자 지금 오고 간 게 11시 39분이고 그리고 이 들통항에서 오후에 한 4시쯤이요. 한참 본회의 질문 중에 지금 더 관심 가질 텐데 예. 이게 초선 의원 한 2년 차만 돼도 그 본회의에서 휴대폰에 문자 잘못 주고받으면 카메라에 잡힌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다 상황이에요.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몇 번 났었잖아요. 예. 이 정치 생명을 흔들 정도의 사건도 있었죠. 이 정모 의원, 뭐 그분은 그 술집에 있는 여성과 농밀한 내용의 그 문자를 주고받다가 예. 그게 들통나서 뭐 자기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아드님 데리고 예. 각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과를 할 정도로 네. 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많이 일으킨 사건인데 네. 권성동 의원이 그것도 이 당 지금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네. 그리고 원내 대표를 하는 분이 이 카메라에 잡힐 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마 정치부 기자들 90% 이상이 이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다만 기사를 쓸 때는 이게 이제 실수로 노출된 것이냐 네. 아니면 의도적이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이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네. 그 위에 제가 알고 있는 이 국민의힘 중진 몇 분의 전화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부분 암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은 그냥 윤통이라고 적어놓은 걸 봤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 VIP를 줄여서 뭐 V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암호로 표시를 해요. 외부에 자칫하면 그런 전화를 설령 받을 때라도 외부에 다른 분들이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적혀가 있으면 호가호위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대통령과 만약에 통화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비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이제 감추는데 아니 명색이 그 원내대표 하는 분이 아무리 그 이른바 윤핵관 예. 그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번연히 대통령 윤석열 이래가 이름을 박아놓았다. 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권성동 의원이 평소에 그렇게 호가호위를 뭐 즐겨하는 분도 아니고 네. 평소에는 참 그 조용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분이 원내대표가 돼서 갑자기 그렇게 이 자기와 대통령의 친분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네. 모든 언론이 윤핵관이라면 첫 번째 권성동, 그다음에 장제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는 판인데 지금.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발 그런 이름 좀 나오게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망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네. 왜 이름을 노출시켰을까? 예. 그리고 왜 문자 메시지를 카메라에 찍힌 줄 번연히 알면서 그걸 노출시켰을까? 이건 의도적이죠.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뻔하죠. 이준석 그 전 당대표, 현 당대표네요. 이준석 그 대표가 당에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 6개월 뒤에 돌아온다면 더 큰 분란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지금 청년 당원들 입당해라. 입당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당세를 넓혀서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더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 세력을 더 많이 구축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내가 반드시 이 권자를 되찾겠다. 예. 이런 의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 이른바 윤핵관들이 보기에는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또 한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이른바 그 옛날에 우테타 세력이라고 불렸던 네네. 이준석과 친한 김종인 씨가 또 한마디 했어요. 예. 이 집권당 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네, 거기선 좀 비속어는 제가 여기도 방송이니까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빼주시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집권당에서 어떻게 이준석 문제 하나를 이게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큰 네.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내부 네.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까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 이전에도 윤심이 있다 없다가 논란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정치를 보는 이 뭐라고 할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이 윤심이 당연히 작용하지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지난번 윤리위 가 있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고 또 윤리위 직후에도 이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른바 이 친윤 이 그룹들이 만찬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 모시고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당장 그래서 나온 말이 그 만찬 직후에 나온 말이 이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이걸 그때 보고를 하고 이 공식적인 보고를 딱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윤심이 작동했다. 이런 말이 그때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문자는 과연 그 당의 지금 현 지도부를 그냥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한 말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윤심을 어느 정도로 내보인 것이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입장을 아까 냈던데 당무는 지도부가 잘 알아서 꾸려날 일이지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한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는 게 혹은 지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예. 그 당무위원을 개입하지 않는다. 예. 이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이 도어 스태핑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라는 분들이 신문에는 관계자라고 나오던데 네. 아마 비서실장 정도겠죠. 이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은 대통령은 당무위원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예. 이 대통령은 절대 당무위원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문자를 확대 해석하지 그럼 확대 해석을 안 하겠는데 문자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만 해석하겠다. 해석을, 예. 이거 해석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예? 이게
내부 총질을 하든 당대표 안 보이니까 잘 돌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확대 해석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윤심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캠페인 과정에서 있었던 이준석과의 아주 끌끄러운 관계, 그때 이준석을 쳐다보던 어떤 그 시선, 네. 이 마음속에 그 있지만 차마 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어떤 그 불만, 이 기분 나쁨 네네. 이런 것이 그 결국은 이 폭로된 것이 뭐 드러난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냐,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권대행을 향한 직격 글부터 뭐 이준석 대표 언급도 있고요. 뭐 이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계속 넘어갈 정도로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똑바로 하라라든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있다든지 권성동 대표에서 뭐 사퇴에 운운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가 답이란 분도 있고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조금 전에 울릉도에서 아직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그 또 이제 시에 또 일각은 있으시잖아요. 약간 좀 시 같았어요. 자 읊어드릴게요. 그 섬에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으로 악사로우고 양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서 판다.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이 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국민의 힘이겠죠. 지금 말하는 섬은요, 이 자기가 그 만약 울릉도 가서 울릉도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썼다 그러면 울릉 국민에게 맞아 혼날 것이고. 그 섬은 국민의 힘. 그렇죠. 예. 지금 앞에 예. 카메라가 없으면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윽박 지르고 네. 특히 그 이준석이 제일 어리잖아요. 네네. 이러니까 윽박 지르고 그리고 카메라가 싹 들어오면 눈웃음으로 싹 치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양두구육, 양두구육. 양두구육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양두 앞에 이제 가게에 양머리를 걸어놓고 이 개고기를 판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나는 이게 양두구육 내가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양두구육을 이라크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네. 어떻든 어제까지는 그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저런 표현을 썼을 때는 아마 이준석도 이제 그 국민의힘과 결심을 저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 왜 그런가 하면 돌아와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데요. 그 이준석 예. 그 대표가 이번에 전국을 뭐 저렇게 순회를 하고 그 어디 가서는 노래 부르고 어디 가서는 같이 치킨 뭐 하고 어디 배고프도 가서는 한잔하고. 또 뭐 친구들 모아놓고 좌담의식의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저는 지금 옳지 않게 해봐요. 옳지 않으십니까? 예, 자기가 자신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으면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체 그런 모습 없이 자기 세력을 더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네. 나는 그 옛날부터 이준석 대표가 참 맹랑해 보인다, 맹랑하다 하는 느낌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뭐 나이가 젊든 예. 많든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네.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 이 자신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참 말이 빠릅니다. 이 친구가. 네. 그리고 행동은 거칠고요. 이 빠른 말로 분란을 일으킨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그 많은 분란을 일으켜봤습니다. 당 대표가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면 당 대표는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네. 본인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자기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않습니다만 설사 자기가 2030 세대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네. 나는 그 세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또 길게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든 이 이준석 대표는 그 성상납 의혹과 그리고 성상납을 그 이게 무마하려다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는데 이 두 문제는요. 이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단순히 이건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예, 예. 특히 증거인멸 행위는요. 이게
선진 민주주의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 중범죄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수하인 김철근이라는 분이 그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6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6개월 나왔을 때 이때도 난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김철근은 법률 형식으로는 일종의 종범이에요. 그런데 종범이요. 예. 네. 종범인데 이준석은 교사범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 혐의가 맞다면 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녹음 파일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보면 그 혐의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준석을 당원권 징계 6개월을 한다는 것은 묘하잖아요. 왜 했을까? 왜 6개월을 했을까? 그건 1년을 하면 당원권 징계 1년만 해도 당장 비대위를 만들고 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당원권 징계 6개월은 묘하게 직무대행 체제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 권성동을 위한 아. 그런 징계 아니냐. 예, 예. 그때도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네. 이번에 지금 오늘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아 만약에 윤심이 처음부터 작용했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한 느낌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네. 예, 네.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 문제는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경제 대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니 말 제가 대통령 같으면 이틀이 멀다고 지금 경제에 관련된 회의도 해야 되고 네네. 뭐 예컨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회의도 해야 되고 이 전체 거시경제 회의도 해야 되고 이 뭐 금융 문제가 터지면 가령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을 계속 한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장 금융위원장부터 그 뭐 다 불러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고 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하기도 바쁠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무에 개입해서 이것도 보면 순차적으로 시간 간격이 쭉 있어요. 한 2시간 시간 간격이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안보특권 보낼 때까지 11시 반쯤 있고 한 뭐 1시쯤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에 찍힌 거고. 한 2시간 그 이상 그게 있는데 예.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당무에 하루 종일 신경 쓸 일을 마무하고 왜 이런 문자가 계속 주고 했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번 사태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권성동의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예. 거의 2,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의견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보고는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래님 윤심에 충실하면 30%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임승호님은 일부러 유출시킨 것 같다. 권성동 의원은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의견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음 주제까지만 좀 넘어가 볼게요. 경찰 얘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뭐 경찰 14만 전체 회의는 하지 말자. 잠깐 좀 지켜보자고 했지만 또 지구대장, 파출소장 모임은 그대로 가자. 또 경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상태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경찰 대기가 또 튀어나왔는데 이상민 행안장관이 최근에 그 이런 일련의 모임들 배후는 경찰대 출신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또 하고 어제 업무 보고 때는 경찰 인사 이거 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과로로 특정 세력 그 특정 출신들이 너무 고위직에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찰도 졸업하고 나서 바로 7급으로 경위 임용되는 게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불공정하다. 아니 그럼 또 이쪽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육해공사 나와서 바로 7급 소위다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행시 출신들은, 7급 특채들은 이런 형평성 문제 얘기 나오는데 경찰대를 콕 집어 지목한 이유가 지금 있을까요? 예요. 저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이 네. 가령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는 어떤 권한의 확대가 없었다면 네. 경찰도 굉장히 참 고생을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군경이라고 할 때 군경이 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군은 군대, 그리고 경찰은 일반 이 사법 경찰부터 해서 이 경찰권이 사실 사법 경찰은 경찰 전체
이 절반이 안 될 겁니다. 이 경찰 전체 권한이요. 예, 예. 네, 일반 뭐 정도로 민생치안 분야도 예, 따로 있으니까요. 이 경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가령 이 경찰대학을 봤을 때 과거 같으면 이게 뭐 경찰대학이 나와서 그렇게 이 경미로 인관을 한다 이걸 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 인관과 거의 비슷하게 놓고 네. 이 사람들이 뭐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다르죠.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경찰의 일반 경찰서의 수사과장, 형사과장 이런 과장들은 주로 이제 경정들입니다. 이 경찰장 나와갖고 그 뭐 몇 년 차 되면 이 경감이 되고 또 몇 년 차 되면 경정이 된다. 예. 이 군대로 치면 경정 같으면 소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이제 곧장 총경인데 총경 되면 이제 그 이른바 뭐 중령 내지 그 보통 대대장급 예, 예. 있잖아요. 이 대대장급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경무관이 되면 이 경찰에서는 자기들은 장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봉급과 뭐 차량 지원 등 모든 이 대우를 보면 군의 연대장급 대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 치안감이 되면 이제 군의 장군 대우를 받거든요. 네. 이 감이라는 단어가 붙고 이 장군 대우를 받는데 과거에는 이 가령 경위를 달면 이 경찰에도 보면 정경들 네네. 뭐 소대장 이 역할도 하고 이래서 되게 바빠요. 예, 뭐 예. 군의 소위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팀장이 되고 이 수사팀장이 되고 네. 조금 더 올라가서 경정이 되면요. 거의 자신이 사실은 이 일반 바깥에 과거에 이 검사들이 하던 네. 거의 뭐 부장 검사급이 하던 그 업무를 사실은 경찰이 수사과장, 형사과장들이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네. 이건요 엄청난 혁명이에요. 나는 이게 아직도 나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경찰에 있어서 좀 더 경찰이 틀이 잡히고 이 수사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법률 전문가들이 거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대부분 포진했을 때는 네. 나는 염려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더라도 이중적인 장치를 원래 다 하는 것이 네. 전 세계 문명국의 법조계인데 우리가 이 다른 문명국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건 예. 이 우리 경찰처럼 이렇게 이 권한이 확대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경정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체제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하는 말도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려우냐. 가령 검찰 7급을 뽑는다는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합격을 하려면 이 법대를 졸업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이 검찰 7급 이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검찰 수사관 시험 예.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경찰은 이제 그보다 더한 정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예. 경찰대학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위에 인관이 되고 예. 그리고 뭐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면 순서대로 짝짝짝 올라가서 자기도 수사과장이 되고 형사과장이 되고 무슨 과장급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네, 네.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가 과연 옳은 체제냐? 이렇게 경쟁이 없는 이런 불공정한 체제가 과연 옳은 체제냐? 예. 그걸 군의 이 소위 중위 대외로 진급을 하는 군의 이 지휘관 체제 그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경쟁 그것도 치열하죠. 네. 가령 뭐 영광으로 진급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예. 그런 거와 비교를 할 수는 애초에 없는 것이고 이거 가령 지금 현재의 검찰 수사관 조직이라든가 뭐 다른 조직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통계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죠. 서영교 의원실에서 제공해준 그래픽인데요. 통계인데 지금 뭐 출신별로 뭐 입직 경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경찰대, 간부행, 고시, 일반 출신 보면은 지금 붉게 표시된 총경 이상 보면은 경찰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21년 작년 8월 기준으로 반대로 간부 후보생 뭐 일반 경찰행정학과라든지 이름 나오신 분들 비중, 고시, 특채, 일반 순경부터 쭉 올라가신 분들 비를 보면 경정에서 총경 넘어가는 단계는 뭐 거의 경찰대가 압도적인 수치를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문제는요, 이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예. 이 경찰대 출신들이 전국 로스쿨에 포진하고 지금 재학 중인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왔는데 그 뭐 대학별로는 거의 그 20% 30%를 차지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상하게 봐요. 경찰대학을 나와갖고 이 4년 동안 법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재직을 하다가 로스쿨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마치면 그럼 경찰로 다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판사로도 가고 검사로도 가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도 많고 네. 다른 직책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경찰대학이 이 입학할 때부터 어떤 우리 사회 하나의 출세 코스로 지금 정착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불공정한 출세 코스. 예. 하긴 뭐 그보다 더한 우리나라의 음수 제도가 작동하는 것이 뭐 한두 곳입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네. 사실 뭐 경찰대학을 그렇게 아주 그 뭐 불공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편은 있는데 어떻든 지금 다른 청년 그룹들이 보기에는 네. 경찰대학 지금 뭐 하느냐? 나는 경찰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뭐 나왔지만 네. 지금 나는 엄청난 경쟁을 거쳐서 근거리까지 왔는데 경찰대 간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 연차만 채우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내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더라. 네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네. 그런 세대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좀 개혁을 해야 돼요. 이 예. 경찰대를 폐교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예. 근데 나는 네. 폐교보다는 경찰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네. 무조건 그 경위에 임관하는 시작하는 뭐 거는?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이 시험 부과를 해서 통과를 하도록 해야 한다. 네. 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생각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어제 주고받아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된 그 문자 메시지 얘기 또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좀 예상 마지막으로 경찰대 이상민 장관의 말이 100% 맞다기보다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저희 KBS 용감한 라이브 여의도 벙커 아주 특별한 장군님 한 분 모셨으니까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